자, 안녕하세요. 추세 추정 전문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에서는요, 시황이나 종목 말씀이 아닌 교육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해요. 자, 요즘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정보를 또 유튜브에서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자, 도움이 되는 영상도 있겠고, 그리고 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영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맹신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귀신 뺨 때리는 매매 기법 그런 거 없어요. 투자 성공 100% 그런 매매 비법 없습니다. 그런 비법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지금 주식시장은 그 사람이 지배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없잖아요. 해서 무슨 매매 비법 이런 거에 또 혹 하셔가지고 큰 낭패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주식 투자의 100% 성공 비법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가능성, 성공의 가능성 꾸준히 높여가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말을 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시면은 제가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께 어떤 식으로 비중을 정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캡처해서 준비를 했으니까는 끝까지 보시고요, 유익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초보 투자자 종목 매수 비중을 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제 사진이 있으니까는 굉장히 좀 어색하네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매수 비중을 정하는 이유. 먼저 이유를 아셔야 하겠죠. 이게 묻지마 관광도 아니고 또 무작정 따라하기 이런 거 주식시장에서 저는 자살과 같다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이유를 알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해가 빠르시고 또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는데요. 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 방송이나 또 전문가분들이 분할 매수 하세요, 또 종목 매수 비중은 어느 정도 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는 4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100% 집중 투자는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 이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느끼실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있죠. 주식 격언 중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격언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종목의 올인 몰빵, 이것은 뭐 아니면 식의 도박에 가깝죠. 그리고 특히 최근 증시의 급락 이런 상황에서는 또 끔찍한 손실을 떠안고 또 복구하기 힘든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쯤은 잘 아실 테니까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50%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 종목 100% 올라가야 돼요. 100% 수익을 내야 복구가 가능한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늘에 별 따는 것만큼 어렵다. 주식 투자 초보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량 다수 종목 매수는 기대 수익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증권방송 출연하면서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시황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정말 여러가지 이유로 10종목, 20종목, 30종목 계좌에 보유 종목 이렇게 많이 백화점식으로 많은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계좌 수익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 비중 3%로 매수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비중 3%면 얼마예요? 30만원이죠. 30만원.
뭐 10% 수익, 그 30만원 매수해가지고 수입 10% 수익이 발생했다고 치면 뭐 3만원 수익 난 거고 전체 계좌의 0.3% 수익이 되죠. 자, 뭐 3%씩 한 30 종목을 사면은 그 정도 100% 주식 비중이 정도 그 정도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뭐 절반, 뭐 15종목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물론 10종목, 15종목 이상 하락한다는 보장도 없지만은 너무 잘게 비중을 나눈다는 것은 분명 관리도 어렵고 기대 수익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을 한다고 치죠. 손님이 북적이는 뭐 줄 서서 기다려서 먹는 음식점들 보면 대부분 메뉴가 다양하지 않죠. 메뉴가 하나 혹은 두 개, 많아야 세 개. 예, 왜 그럴까요? 그것만 팔아도 장사가 잘 되니까. 한정된 메뉴만 제공을 하면서 집중력을 높이고, 예, 테이블 회전율,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는 주문이 빨리 이루어지고 회전율이 높아지죠. 테이블 회전율이.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손님이 뜸한 음식점은, 팔이 날리는 음식점, 이것저것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게 돼요. 예? 이게 찌개 전문점인지 한식집인지 중국집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메뉴가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메뉴를 계속 늘려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중도 안 되고 또 폐기되는 식재료만 생기게 되죠.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 참 고려를 해서 비중 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또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딴에는 아이디어 고민을 해가지고서는, 그러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업종별로, 예?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뭐 가치주, 성장주 이런 식으로 또 막 나눠가지고 종목을 굉장히 또 많이 매수를 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업종별로 종목, 대표 종목을 찾기도 초보자분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이목재, 이것은 오늘 제가 당일 캡처를 한 건데, 종이목재 상승률이 가장 높지만 증권은 또 가장 낮아요. 종합 코스피 지수는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 수익률에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인다면 계좌 수익은 얻어맞을 수밖에 없겠죠. 해서 업종별로 다양한 종목들을 계좌 포트에 편입을 시키는 방법도 어느 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한 현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주식 투자에는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체계적인 리스크, 비체계적인 리스크라는 것이 있어요. 간밤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또 북한에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융 리스크, 이런 다양한 리스크, 피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완화시키고자 하는, 예. 속칭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물타기 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물타기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계획적으로 내가 정한 가격에서 행해지는 것이지, 주가 조정을 받는다고 계획이 없는 추가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해드리고 싶고요. 자, 해서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한 현금을 따로 떼어 놓는다면 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현금 비중을 따로 챙겨 놓음으로 인해서 종목 매수 비중이 또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겠죠. 이제 그게 이유예요, 이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게 매수 비중을 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종목을, 그리고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종목을 선택하기 전에 정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종목을 선택하고 나서 삼성전자니까는 많이 사고, 또는 잘 모르는 동전주라고 해서 조금 사고, 근데 그러는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하더라도 손실 중이면은 기분이 아주 안 좋죠. 초보자분들은 그런 종목에 따른 비중 조절은 차후의 문제예요.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수익의 성공 확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이후에 또 종목별로 또 코스피 200 종목이나 코스닥 150 종목 또는 테마 종목에 따라서 비중을 좀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하는 것이지, 종목을 선택하기 전에 기본은 비중을 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종목을 선택하기 전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종목 수를 정하시게 된다면 자연히 투입 비중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종목을 찾아서 선택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초보 투자자에게는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서 시작하시는 것이 성공을 향해 가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매수 비중을 정하는 방법,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매수 비중을 정하는 방법. 개개인이 감수할 수 있는 손실 범위는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마이너스 5%면 뭐 손절하나요? 마이너스 10%면 손절하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10만원만 손실 나도 밤에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뭐 50만원 손실이 나도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잠을 잘 수도 있는 부분이죠. 개개인이 감수할 수 있는 손실 범위는 다 틀리다라는 건데요. 이 종목 수를 정했다면 이제 비중을 정하는 방법,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자,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제가 2천만원, 그리고 현금 비중은 20%라고 쳤을 때, 대략 그 4종목 정도 매수가 가능하겠죠? 현금 비중 400만원 남겨두면 종목당 20% 비중으로 4종목 매수가 가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투자자분들이 감수할 수 있는 손실 범위는 다 틀리다. 어떤 분은 5만원, 어떤 분은 50만원, 어떤 분은 뭐 100만원, 이렇게 다 손실 감수할 수 있는 범위가 틀리다는 것인데요. 저기서 제가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소크라테스의 명언이죠.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사실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좀 기분이 나쁘죠. 근데 기분 나쁘게 들으실 소리가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의미는 사실 이렇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라 라는 뜻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즉 지금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얼만큼의 손실을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지 잘 몰라요. 그저 수익만 생각하시죠. 100만원어치 사서 이 종목을 100만원어치 사서 10% 수익이 나면은 10만원이고, 그럼 1000만원어치 사가서 10% 수익이면 100만원인데 이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보다는 수익에 대한 장밋빛 희망이 더 가득해요. 그런데 수익은 손실을 얼만큼 잘 회피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통 매수를 하셔서 마이너스 5%면 손절 처리하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기도 하는데, 이것도 참 넌센스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손절 기준을 마이너스 5%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건지 당초에 무슨 근거로 정한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오늘은 뭐 매수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아닌 비중을 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예를 다시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 자신을 알라. 즉,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알아야 구체적인 비중이 정해진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20만원 수익을 얻기 위해서 5만원, 난 5만원 손실만 감수하겠어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요. 20만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난 10만원 손실 위험은 각오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자, 20만원 수익을 얻기 위해서 20만원 손실 위험을 각오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제가 해보면 10만원 벌려고 들어갔다가 20만원 손실 보는 경우도 20만원 손실 보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후순위에 두다 보니까 수익에 대한 기대 수익을 선 앞에다가 두고 손실에 대한 가능성을 뒤 후순위에다가 두고 매수 가격 이런 부분들을 정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생각했던 수익보다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것이 되겠고요. 결론은 내가 20만원 정도 수준이 인내할 수 있는 손실 범위라면 20% 비중이면은 400만원이죠. 한 종목 매수하는데. 그런데 한 종목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400만원이라고 해도 손절가를 정해보니까 손절가도 정하지 않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손절가를 정해놓고 보니까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 돼요. 그럼 손절할 때 40만원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20만원 손실만 견딜 수 있어. 그게 잘못된 거죠. 비중이. 내가 20% 비중으로 400만원을 매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손실이 20만원이라면 400만원을 다 매수해서는 안 되는 거죠. 200만원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래도 난 400만원 다 매수하고 싶어 하신다면 매수 가격을 낮춰야겠죠. 조정을 좀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손절 가격을 좀 위로 높여서 정하시는 그런 조절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중을 정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손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나도 모르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손실 범위도 모르면서 어떻게 종목 매수 비중을 정하겠어요? 그냥 느낌적으로 이 종목은 좋아 보이니까는 한 40% 사. 이 종목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 한 10%만 사. 네. 그러면 10% 산 거는 10% 수익 나고 40% 제 좋은 종목이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40% 비중 넣은 거는 마이너스 5% 손실 나고 그럼 계좌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작년 12월에 2차전지 관련돼서 비중을 정해드린 게 있습니다. 자, 계좌 편입은 제가 읽어볼게요. 계좌 편입은 LG화학 또는 삼성 SDI 플러스 소재 관련주 플러스 장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으나 투자금 규모를 생각해서 종목을 정합니다. 계좌의 2차전지 투자 총 비중은 30% 정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종목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소재 종목도 많고 또 소재 종목 중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전해액, 분리막 나눠져 종목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장비주, 예? 검사 장비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 종목들을 다 살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그럴 때 내 계좌에서 비중 30%는 2차전지, 비중 30%는 뭐 전기전자, IT, 비중 20%, 뭐 10%는 제약바이오 이런 식으로 일단 계획적으로 쪼개놓고 그 안에서 종목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종목 수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차전지 관련된 엑셀 이런 부분도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종목 소개해드리면서 다 보여드렸었는데 거기 보면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LG화학과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 드렸죠. LG화학을 20% 비중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 삼성 SDI는 제외를 하고, LG화학과 삼성 SDI를 같이 매수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제외를 하고 소재 및 장비주에서 한 종목 10% 비중으로 추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삼성 SDI를 10% 비중으로 정한다면 장비주에서 10%, 소재주에서 10% 이러면 세 종목이 되겠죠. 비중을 정하면 종목 수도 나오는 거예요. 또 종목 수를 정하면 비중이 나눠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비중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1차 매수 시 비중을 20%를 한 번에 다 때려박는 것이 아니고 1차 매수는 2차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주가 조정, 상승과 관계없이 계획적인 가격을 정해놓고 최종적으로 20% 비중을 분할 매수로 채워간다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비중 정하는 방법, 비중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거에 따른 또 가격, 이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전략을 짜서 투자를 하셨을 때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는 주식 투자 초보자분들이나 또는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비중을 정하는 방법, 비중 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시라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종목 매수 비중을 현명하고 올바르게 잘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